네,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끼리 곱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매트랩에서 어떤 식으로 곱셈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과 벡터의 곱셈 규칙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행렬과 벡터의 곱셈은 기역자 모양으로 곱하기. 이 기역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A라는 벡터가 1, 2, 3, 4라는 행벡터, B라는 벡터는 5, 6, 7, 8이라는 열벡터, 자, C라는 벡터는 5, 6, 7, 8이라는 행벡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트랩에서 A 곱하기 B라는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벡터끼리 곱하는 거죠. 여기 요거는 에스터리스크, 가운데 요거는 별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냐면, 자, A를 보시죠. A는 1, 2, 3, 4고요. 자, B는 5, 6, 7, 8인데 기역자를 생각하라고 하셨죠. 자, 기역자. 자, 기역자. 여기 1, 2, 3, 4. 여기 B는 5, 6, 7, 8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지는 겁니다. 요 1은 5와 곱해지고요. 2는 6과 곱해지고 3은 7과 곱해지고 4는 8과 곱해져요. 즉 다시 여기 위에다 그리면 지우고 볼까요? 네. 기역자니까 이렇게니까요. 1은 5와 곱이 되고 2는 6, 3은 7, 4는 8 이렇게 곱셈이 됩니다. 즉 1 곱하기 여기 써놨죠. 여기 1 곱하기 5, 2 곱하기 6, 3 곱하기 7, 4 곱하기 8 그리고 그걸 다 더하면 돼요. 그걸 다 더하면 7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중간 과정은 매트랩에서 나오지는 않고 A 곱하기 B에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바로 답이 나오죠. 자, 이 기억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서로 곱셈 할 때 차원이 맞아야 됩니다. 보시죠. A 곱하기 C를 했어요. A 곱하기 C. 자, A는 1, 2, 3, 4. 자, C는 5, 6, 7, 8이죠. 그냥 보기에 같은 것 같지만 이 기역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기역자를 하게 되면 이쪽에 4개가 있는데 이쪽에 기역자를 하려고 보니까 뭐 하나밖에 없죠. 그 대신 뭐 열이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A와 C는 곱셈이 안 됩니다. 차원이 그 이유는 차원이 맞지 않아서 곱셈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항상 곱셈을 할 때는 서로 차원이 맞아야 되는데 단지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기역자를 했을 때 그 기역자 상태에서 서로 개수가 맞아야 된다. 차원이 맞아야 된다. 그게 행렬과 벡터의 곱셈 규칙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행렬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개의 행렬을 준비를 했는데요. A라는 행렬은 2, 3, 5, 1, 2, 7. 자, 요런 행렬입니다. 자, B라는 행렬은 4, 2, 1, 5. 자, 숫자는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은 디멘전을 유의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디멘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2 곱하기 3이고, 요거는 2 곱하기 2고, 요거는 3 곱하기 3이죠. 자, 행렬의 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와 B를 한번 곱해볼까요? A 곱하기 B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나올까요? 아니면 값이 구해지지 않고 에러가 나올까요? 3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다 아니다죠. 3, 2, 1. 네, 답은 곱이 안 된다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2, 3, 5, 1, 2, 7 곱하기 4, 2, 1, 5죠. 자, 기역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기역자. 제일 처음에 2, 3, 5와 곱해질 기역자는 여기 4, 1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3개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2개가 있죠. 안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들었을 때 서로 곱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되지 않고 에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맞췄으면 잘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C와 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다, 안 된다? 네, 이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A 곱하기 C라고 명령을 만약에 내렸을 때 이렇게 되겠죠? 2, 3, 5, 1, 2, 7 그리고 예, 2, 3, 4, 1, 5, 7, 1, 6, 2 이렇게 되겠죠? 자, 곱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자죠? 2, 3, 5와 2, 1, 1이 곱해질 거예요. 기억자면. 자, 2, 3, 5와 2, 1, 1 이쪽 3개, 이쪽 3개. 예, 서로 숫자가 맞죠? 예, 그럼 곱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자, 2, 3, 5와 2, 1, 1이니까 뭐 암산으로 해보죠. 2는 4, 예, 4, 암산으로 한다고 그러고 쓰네요. 뭐 써도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1이니까 3, 예, 더하기 3이죠. 그리고 5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5죠. 자, 4, 3, 5 더하면 얼마인가요? 12죠. 12. 네, 12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 3, 5 곱하기 3, 5, 6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바로 쓸게요. 2 곱하기 3은 6 더하기 3 곱하기 5는 15 더하기 5 곱하기 6은 30. 요 값은 어, 45, 51이죠. 네, 51.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235에다가 427, 248 더하기 37에 21 더하기 5이 10이니까요. 이건 얼마인가요? 29, 39죠. 네, 39. 네,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이쪽 자리가 다 했으니까 그 아랫줄에는 이제 127로 가는 겁니다. 자, 1, 2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로 이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네, 7. 요거,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요. 지금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와 C를 곱했을 때 차원. A, 일단 A는 차원이 얼마고 하니 A는 2 곱하기 3이죠. 자, B는 차원이 얼마고 하니 3 곱하기 3이에요. 그런데 A 곱하기 B가 아니죠. B, C죠. 예, C. 네, C. 그럼 A 곱하기 C를 했을 때는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옆에 답에 보니까 2 곱하기 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곱셈을 하게 되면은 행렬의 곱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차원과는 좀 다른 그런 그 결과로 차원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고요. 지금 이 행렬을 이렇게 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원이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입니다.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에서 프로그램 할 때도 요거 때문에 그 에러가 많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행렬 곱할 때 에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해볼 게 바로 이 차원이 맞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네, 행렬의 나눗셈입니다. 자, 곱셈을 했으니까 나눗셈도 알아봐야죠. 자, 행렬끼리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나눗셈. 그리고 이 행렬을 나눌 때는요, 역행렬이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나눗셈입니다. 자, 수학에서 일단 수학 얘기부터 좀 할게요. 근데 뭐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학에서 행렬의 나눗셈 A 나누기 B. 자, 행렬 A를 행렬 B로 나눈다. 이것은 행렬의 경우에는 이거는 표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B의 역행렬, B의 인버스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역행렬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 나누기 B. 이 행렬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자, 수학에서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수학으로 맞게 표현하냐면 A에다가 B의 인버스를 곱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이건 우리 일반 수학에서 만약에 4분의 2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분의 2. 자, 이것은 2를 나누기 4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죠. 네. 2에다 4분의 1을 곱한다면 이게 이제 4분의 2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4분의 1을 우리가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뭐 분의 1이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4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승과 같은 거죠. 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처음과 끝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를 4로 나눈다는 거, 4분의 2라는 것은 결국 네, 이렇게 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승과 같다. 이거 우리 일반 수학에서도 쓰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뭐 3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이거는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과 같다. 예, 이렇게. 네,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나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학에서 행렬은 a분의 b분의 a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고 또는 뭐 a 나누기 b 행렬에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a에다가 b의 인버스 마이너스 1승을 곱한다 라는 것이고요. 요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을 행렬에서는 특별히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역행렬 분의 1에 해당되는 걸요. 자, 내용을 보시면 행렬 A의 역행렬은 A의 인버스, 뭐 마이너스 1승으로 읽어도 좋은데 인버스라고 읽겠습니다. 인버스 INVERSE 역 뒤집어진다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A의 인버스로 표시를 하며 그러면 이 역행렬은 어떤 의미냐? A와 A의 인버스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인 i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 숫자에서도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답이 1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의 역에 해당되는 A의 인버스를 곱하면 이건 단위 1이 돼야 되는데 1이라는 거는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 이 1이 A의 단위 행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관계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역행렬은 매트랩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inv라는 함수로 구합니다. 인버스의 약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할 때는 inva라고 써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네, 그럼 매트랩에서 행렬 나눗셈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A에 B의 인버스를 곱하는 계산을 할 때는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곱하기 INVB, B의 인버스를 곱한다 라는 거죠. 이게 방금 앞에서 한 내용이고 뭐 식에 충실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트랩에서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래처럼 A 나누기 B와 같은 이런 형식도 지원을 합니다. 네,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죠. 요거는 only 매트랩에서만 오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안 돼요. 예, 잘 기억하세요. 수학에서 행렬을 이렇게 쓰시면 네, 시험지 이렇게 내면은 틀립니다. 예, 점수 안 나와요. 자, 매트랩 프로그램에서만 이게 괜찮다라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원래대로는 A의 쓸게요. 원래 명령대로 하면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트랩에서는 A 곱하기 INVB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길고 그러기 때문에 매트랩에서만 허용되는 표현으로 그냥 A 나누기 B와 같이도 이렇게 써도 괜찮다 같은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아래 거 보시죠. 이번에는 인버스가 앞쪽에 있어요. A의 인버스에다가 B를 곱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INVA하고 B를 곱한 거죠. 네, 아주 평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자, 매트랩에서는 이것도 가능해요. 자, A
인버스 방향으로, 자 여기 화살표가 아니라 이거 역슬래시입니다. 요게 인버스 방향으로 가 있는, 이렇게 하면 요거는 A의 인버스 B를 계산을 해준다. 여기 역슬래시라는 건 옆에 키보드 보시면요,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보통 딜리트 키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죠. 그 돈 표시, 보통은 키보드에 이렇게 돈 표시로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그 원화 표시이기 때문에 원래 그 영어식 키보드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역슬래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그냥 inverse inv라는 명령을 쓰는 게 좋겠죠. 네, 이게 매트랩에서 행렬 나눗셈 입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A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B를 또 이렇게 임의의 값을 집어넣고요. 자, A에서 B를 나누기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 이게 뭐예요? 사실은 A 곱하기 B의 인버스를 계산을 한 거죠. 네, B의 인버스를 구해서 그걸 A와 B의 인버스를 곱한 겁니다.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표현으로 A에다가 인버스 B를 곱해봤습니다. 곱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같은지 다른지. 네, 완전히 같죠? 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도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행렬 또는 벡터와 스칼라를 사칙 연산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나 행렬에 스칼라를 사칙 연산하면은 자동으로 각 원소별로 각각 계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를 1, 2, 3이라는 벡터를 만들고요. 거기에 A 더하기 5라는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A는 원소가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 표현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 A 더하기 5라는 건 이런 거죠. 1, 2, 3이라는 이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5를 더하겠다. 네, 원래 수학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이 세 개인데다가 한 개를 더하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매트랩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이 각 원소에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a 더하기 5라는 연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에 5가 더해져서 답이 6, 7, 8 이렇게 자동으로 각 원소에 더하기가 됩니다. 숫자는 안 맞지만 한쪽이 벡터이고 한쪽이 스칼라인 경우에요. 자, 이번에는 A에서 3을 빼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각 원소별로 적용이 돼서 각 원소에서 3을 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 2를 곱했습니다. 각 원소에 다 2가 곱해졌죠. 그리고 2로 나눴습니다. 각 원소가 다 2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이거 행렬도 마찬가지인데요. 벡터나 행렬에 스칼라를 사칙 연산하게 되면 각 원소가 각각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네, 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트 연산자라는 것은 행렬이나 벡터의 경우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 강제로 원소별 연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소별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 도트 연산자입니다. 예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C라는 행렬을 1, 2, 3, 4라는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라는 행렬을 4, 5, 6, 7이라는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가 되겠죠? 1, 2, 3, 4가 있고요. 이게 C고 D는 4, 5, 6, 7입니다. 자, 이때 이 둘을 행렬 형태로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 곱하기 D라고 해주면은 행렬의 곱이 계산이 됩니다. 즉, 자, 요거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기억자 룰 있죠? 이렇게 기억자 룰. 자,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6, 12. 네, 요거는 16이라는 값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곱하기 요거니까요. 1 곱하기 5는 5 더하기 2, 7, 14니까 19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렇게 3, 4, 12 더하기 4, 6, 24니까 36이란 값, 네 번째는 43이란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의 규칙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이렇게 네, 16, 19, 36, 43 행렬의 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소끼리 곱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1, 2, 3, 4 4, 5, 6, 7인데 어떻게 곱을 하고 싶냐면은 1과 4를 곱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또 2는 5를 곱하고 이렇게요. 네, 1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5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죠. 3 곱하기 6 그리고 4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의 원소끼리 그냥 단순히 그 행렬의 곱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4, 10, 18, 28이 되겠죠. 자, 이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다르죠. 우리 그 행렬의 곱과 이 값은 지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점 하나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곱셈에다가 앞쪽에 찍습니다. 점을 하나 찍어주면은 이거는 음, 각 원소끼리 곱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바로 도트 연산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곱셈 C 곱하기 D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행렬의 곱이에요. 행렬끼리의 곱이고 C 다음에 점, 네, 점 그리고 곱셈 D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면 이거는 어, 원소별 곱입니다. 이것은 나눗셈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냥 이렇게 나누기를 행렬을 C와 D를 C, D는 변수입니다. 꼭 C, D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역행렬을 이제 나누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점 D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원소별로 이제 나눗셈이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도트 연산자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알아두시죠. 자, 벡터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네, 1, 2, 3, B는 4, 5, 6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산을 만약에 A와 B를 곱해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차원도 맞지 않고 그냥 곱하기 하면 이거 안 되죠.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점을 하나 네, 이렇게 찍어주면 이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4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요거는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6은 18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 있는 것끼리 연산이 됩니다. 그럼 이 도트 연산자가 곱하기에만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런 나누기에도 쓸 수 있어요. 자, 나누기 기호 앞에 점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것은 각 그 원소끼리 나누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자, 1 나누기 4니까 4분의 1이죠. 네. 그 다음에 2 나누기 5니까 2분의 5. 자, 3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값이 우리는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변환이 돼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와 같이 그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도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연산이 된다. 단 이때도 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도 당연히 차원은 맞아야 되겠죠. 차원은 일치를 해야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인데 네, 뭐 B는 4, 5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뭐 A 도트 B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생각상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예, 디멘전이 맞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매트랩 또는 옥타브의 기본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스크립트 작성하고 실행하기입니다. 자, 매트랩 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매트랩 명령어를 실행 순서대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매트랩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확장자는 .m을 사용하고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스크립트를 어떤 에디터 같은 걸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m 파일로 저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 프롬프트 상에서 .m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명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랩 또는 옥타브의 기본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스크립트 작성하고 실행하기입니다. 자, 매트랩 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매트랩 명령어를 실행 순서대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매트랩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자는 .m을 사용하고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스크립트를 어떤 에디터 같은 걸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m 파일로 저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 프롬프트 상에서 .m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명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랩이나 옥타브에서 우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매트랩의 그 프로그램 아이콘이고요. 이건 옥타브의 아이콘인데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트랩을 기존에 사용해 보셨다면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그냥 매트랩 사용 경험이 없다 한다면 그냥 옥타브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옥타브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브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여기 이 부분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명령을 치게 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바로 나오죠. 조금 더 복잡한 것도 가능합니다. 뭐 루트 2를 계산하는 함수는 sqrt인데요. sqrt 2를 하게 되면 네,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간단한 연산이나 아니면 옥타브 또는 매트랩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인데요. 이 매트랩이나 옥타브의 장점은 이런 함수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qrt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학이나 이런 또 엔지니어링 또 다른 뭐 경제 분야, 의학 분야 그 모든 자연과학 분야 또는 뭐 특별한 인문 분야에서도 필요한 그런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사용을 하는 것이 매트랩을 잘 사용하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스크립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이쪽에 있는 빈 화면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기 뉴 스크립트라고 나오죠. 자, 엔터를 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에디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쪽 탭이 이 에디터로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 커맨드 윈도우였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로 옮겨졌고요. 자, 여기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뒤에 나올 그 디지털 필터 설계하는 것을 해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계 뭐 FIR 필터 설계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시작하는 것은 커멘트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10차 그 FIR 필터라는 것을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다른 곳에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을 여기에 그냥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필터를 설계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고요. 여기 해밍이라고 된 부분 그리고 FIR1이라고 된 부분이 이 매트랩 또는 옥타브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설계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다른 언어로 짜려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이 함수 이름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5줄은 내가 필터가 잘 설계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FREQZ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Frequency Response, 즉 주파수 응답이죠. 주파수 응답 계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이 어, 주파수 응답 그래프 출력하는 곳입니다. 주파수 응답 중에서도 특히 다른 부분, 진폭 응답을 출력하는 것이죠. 자,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이제 뒤에 강의에서 설명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 플롯이라는 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명령이고요. X 레이블, Y 레이블은 X축과 Y축에 이런 말을 그래프에 나타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드 O는 그래프상의 뭐 격자 무늬 모양이 나타나게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한 후에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unnamed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저장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save 파일 또는 이 파일에 가서 save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확장자는 항상 .m입니다. 물론 폴더는 적당한 폴더를 찾아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FIR 필터 그냥 뭐 FIR 필터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저장한 여기 FIR 필터 01.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저장한 겁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이 파일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파일 이름이 바로 실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커맨드 윈도우로 돌아와서 지금 내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한번 dir이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현재 폴더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dir 해서 m 파일로 된 걸 한번 보죠. 모든 파일 이름인데 .m으로 끝나는 걸 찾아줘라. 그랬더니 FIR 필터 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시키는 방법은 저 말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FIR 필터 01 뒤에 확장자 .m은 빼고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쳤더니 안타깝게도 에러가 나옵니다. 자, 이 왜 에러가 나오냐면은 여기 에디터를 가보시죠. 여기 FIR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지금 내가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제공하는 함수라 그러면서 함수를 실행할 수 없느냐?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FIR1을 한번 쳐보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1이라고 쳤더니 여기 메시지 중에 여기 FIR1이라는 함수는 시그널 패키지라는 곳에 들어있는데 그 시그널 패키지가 you have installed 인스톨은 했지만 but not loaded 로드가 안 됐다. 예, 이 위로 불러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run 이제 pkg load 시그널이라는 것을 쳐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그 옥타브도 마찬가지고 매트랩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코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를 우리가 이 로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시킨 대로 해보죠. pkg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pkg 로드 시그널이에요. 자, 로드 시그널 예,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뭔가 됐죠? 다시 한번 아까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명령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지금 화살표 키 제가 화살표 키 누르고 있거든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앞서의 명령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지금 다른 화면에 떠서 있는데, 자, 이런 화면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그 아까 에디터에 가보면 네, 마지막에 계산을 다 해서 그림을 그려라라는 명령이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림을 잘 그려줬습니다. X 레이블, Y 레이블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X 레이블에 네, FREQZ, Y 레이블에 DB라고 했고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제대로 뭐 설계가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준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들이 제대로 그림에 표현이 됐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뭐 여기가 3,400인데 여기를 뭐 2,400으로 그냥 2,000으로 해볼까요? 자, 2,000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바꾸고요. 일단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 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커맨드 윈도우에 가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림이 나타납니다. 네, 아까와는 그래프 모양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내가 바꾼 파라미터가 반영이 돼서 계산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옥타브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